예, 무한도전 변호사로 잘 알려진 장진영 변호사.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미래통합당으로 이적을 했지요. 근데 이 장 변호사가 가로세로 연구소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MBC 프로그램 공부가 뭐니에 장 변호사가 가족과 함께 출연한 것을 가로세로 연구소가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진영 변호사를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예, 벗고 인사를 하고 다시 쓰고. 저도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예. 낯서네요. 이게 마스크 쓰고 방송한다는 게. 이게 21대 총선하고 또 맞물려서 상당히 그 오랫동안 역사의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오랜만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전에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네. 오늘에야 모시게 됐군요. 예. 반갑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부가 뭐니에 이제 출연한 2월 7일이었죠. MBC 네. 프로그램. 그 내용을 저희가 가로세로 연구소의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건모 관련해서 했던 게 네. 중대한 위법이자 범죄 행위다. 그래서 네. 했던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위법이에요. 네. 뭐냐면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네. 90일 전부터는 방송을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시사 프로 외에 네. 일반 예능 프로나 다른 방송을 나가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언제 나왔냐면 이게 지금 보시는 이 방송 화면이 네. 2월 7일인가 그래요. 오. 2월 7일 MBC에 MBC네. MBC의 공부만 뭐니. 네, 가족들과 함께 저렇게 나온 거예요. 오.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예능은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시사 프로는 나와도 되는데 네. 저런 예능 프로는 90일 전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네네. 지금 이 사람 출마한다고 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출마했어요 이미. 아, 그래요? 네, 과거에도 전에도 출마한 적 있어요? 출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그냥 명백하게 출마 예정자입니다. 그런데 90일 지금 2월 9일이니까 네. 한 75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 한 7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MBC 예능 프로를 나왔다는 건 저건 공직선거법 명백한 위반이고 저런 거는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국민의당 뭐 있었던 그런 사람하고 네. 또 누구 한 명, 3명이 아마 경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경선하는 상대방 후보분들은 이거 선거법으로 고소하세요, 고발하세요. 장 변호사님, 다시 보시기에 좀 거북하다 이런 마음이 들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강영석 변호사가 상당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우선 공부가 뭐니에 출연한 것, 공부가 뭐니가 어떤 프로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학업이나 진로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상담을 하고 또 해법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제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 굉장히 좀 인기가 많나 봐요. 근데 특히 저희 가족이 나갔을 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보신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주가 되는 프로겠죠. 변호사님보다는 이제 그 학생들과 자녀들, 학부모형들이 같이. 많이 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위법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예. 그 유튜브 방송에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2번 했고 명백하다는 표현을 또 3번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나갈 사람이 예능 프로에 TV 예능 프로에 90일 선거일로부터 90일 이후에는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다. 예. 근데 장진영 변호사가 나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네.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경쟁 후보들 저 사람을 고발해라.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을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공직선거법 93조를 보면 이제 저렇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공직선거법 93조인데 2항이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그리고 이제 저 두 번째 문단 네. 후보자는 저 기간 동안에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어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하는 거를 규제하는 유일한 조항이 저거예요. 근데 저 조항은 일반 방송 프로그램, 예능이든 시사든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고요.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예. 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을 무렵일 텐데요. 그때 90일 이후에 이제 정수기 광고에 출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조항 이외에는 후보자든 후보가 되려는 자든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보도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많이 하차를 하잖아요. 90일 예.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공직선거법 때문이 아니고 선거방송심의 규정이라는 게 예. 있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자체 내부 규정이에요. 그건 법이 아니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방송사가 그렇게 이제 후보자를 90일 이후에는 예능 방송에는 출연시키지 말아라 예. 라는 규정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직선거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 것이고 규율 대상이 후보자가 아니라 방송사예요. 예. 방송사가 주의할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방송사한테는 너네 그러지 말아라고 뭐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 후보자한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예. 방송심의위원회에 제가 그 유권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셨어요? 들어오기 예. 전에. 그래서 지금 선거 방송에 관한 규정 예. 그것은 그러니까 방송사의 이 선거에 대한 영향, 예.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사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에 네. 공직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자나 네. 아니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원인이 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네. 과거에 좀 신기를 건드리신 그런 발언이 있었더구만요. 예, 1월 22일인가요? 네.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얘기. 네. 여기서 패널로 출연하셔서 뭐 네. 강용석 변호사 가로세로 연구소를 손봐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 왜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그 발언한 것에 대한 아마 반격이었을 것 같아요. 잘못된 반격이지만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때가 김건모 씨의 예, 사생활의 의혹을 가로사회로 연구소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그때 그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김건모 씨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저도 이제 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방송을 제가 가끔 봤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연예인들의 아무리 연예인들이라 하더라도 연예인들의 그 너무 지나친 사생활 그러니까 너무 내밀한 영역 그런 부분을 너무나 여과 없이 까발리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저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던 차인데 예, 김건모 의혹을 제기를 그때 하는 걸 보고 저거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하고 연예인들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을 받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충돌하는 지점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내밀한 영역까지 알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공적인 관심사일 때 그때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나 무시하는 그 경계를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걸 보고 제가 저것은 우리 사회에 해악과 같은 존재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 네, 그 계기가 이렇게 찾아왔네요. 예. 아마 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하는 걸 보고 아마 이제 견제 심리가 작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강영석 의원도 따지고 보면은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국회를 떠나서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죠. 끝없이 또 그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는 네. 그런 인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네. 이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예.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저 사람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서 총선에 출마한다면서 저렇게 TV에 나와서 얘기해도 돼? 저거는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현직에 있는 언론에 있는 저희들도 그 문제가 참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 보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다른 후보자들의 형평성 제기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그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그런 형평성 이게 또 충돌하는 문제인데 예. 글쎄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방송사에게 그 권한과 책임 이것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예. 저는 보고요. 어쨌든 어떤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현행 공직선거법은 그런 제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상당히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을. 근데 거기다 대고 저 사람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나온다. 예. 그러면서 다른 후보자들을 고발해라. 이렇게 그게 저희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저 장진영 100만 원 이상 받는다더라. 이렇게 상대방 후보자들한테 먹잇감을 준 거잖아요.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후보자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네.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고발해라 100만 원 이상 나온다 이 부분이 논점이 상당히 좀 뭉쳐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하셔서 동작 갑으로 아마 출마를 하실 계획이신가 봅니다. 네. 신문에 제가 그렇게 났던데. 네,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상대 그 예비 후보들 네. 뭐 장환진 씨라든지 네. 뭐 네. 잘은 제가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누구가 같이 지금 같은 당에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이 이제 3인이 경선을 하도록 당에서 결정을 했고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장환진, 예. 한 분 이 장환진 후보 이름은 이제 직접 거명을 했죠. 한 분이 두영택 후보예요. 예. 두영택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않는 걸로. 예, 예. 그럼 두 분이서 이제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거기는 김병기 현역 의원이 예.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거를 치다가 상당히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굉장히 악성적인 그런 문제군요. 그렇죠. 그런 이제 강용석 변호사 그 부분을 정확하게 노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걸 써먹어서 장진영을 공격하라라고 예. 던져준 거죠. 예, 저는 이거는 선거를 개입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부당하게. 예.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거야. 그야 뭐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예.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는 목적으로 네.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인데요. 그것이야말로 공직선거법에서 예.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징역 3개월, 아니 3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그 관련 규정 그래픽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게 참 단어 하나하나 맥락 하나하나가 판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은 공직선거법 10조 1항에는 저렇게 세 줄로 지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가 그 TV 출연한 게 못마땅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 비판을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의 문제는 다른 후보자들한테 저 사람은 100만 원 이상이 무조건 나오니까 예. 고발해라라고 한 것은 예. 저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뭐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고
저의 낙선을 위해서 찍어놓고 공격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선거운동이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죠.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낙선운동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예. 후보자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다. 이건 벌금 100만 원이 확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 법원에서 확정이 될 네. 것이라는 것을 아주 단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당선 무효 기준이잖아요. 예, 100만 원이면은 예, 당선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 저 사람한테 찍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유권자들한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공직선거법을 저런 식으로 위반을 하면 저 정도는 무조건 1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벌금 100만 원. 예.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아무 근거가 없는 기준도 없고 자기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분이 변호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아, 변호사가 저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후보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럼 제 선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걸 노리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공부가 머니에 나오셔서 출연하셨던 거는 선거법 위반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고 네. 설령 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으로 아니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될 여지가 정정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예.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100만 원 운운한 것은 거기에 더 나가지도 않고 언급할 필요 없이 그렇죠. 허위 그렇습니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가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예. 저는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음. 그 출마 선언은 제가 그저께 3월 2일 날 며칠 전에 예.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번 총선에 나가겠다라는 의사는 표현했지만 예. 그 전에는 제가 소속된 당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작을로 원래 준비를 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이 거기 공천이 되니까 동작갑으로 옮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표현도 있었죠. 예. 그건 맞습니까? 동작을로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당이 제가 소속된 바른미래당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서 당을 살린 다음에 제가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출마를 준비했다라고 확정적인 건 아니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나 강용석 변호사에게 직접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네. 반론을 요청하시거나 그러신 적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방송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반론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나 방법이 없어요. 제가 네. 강용수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단 페이스북에다가 제 입장을 올렸고요. 예. 근데 이제 몇 명 어떤 변호사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 이게 내가 양쪽을 다 아는데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예. 한번 얘기는 해보겠다.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서도 가로세로 연구소 특히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 변협단체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좀 논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분리를 해서 SNS에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무책임한 폭로 존재감을 유지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소속된 당이 미래통합당인데 이 당이 이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폭로하고 자기의 돈벌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돈도 벌고 자기 존재감도 올리고 예. 그런 수단으로 쓰는데 정당하게 해야지 남의 사생활을 폭로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올리고 돈을 버는 예.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고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미래통합당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하고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예. 이번에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고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예. 제가 강력하게 직접 법적인 조치를 네. 하겠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뭐 김세희 대표라든지 아니면 강용석 변호사, 그다음에 김용호 전 기자님이라든지 장진영 변호사의 이 지금 방송 반박을 하시겠다 하면은 저희 뉴스리듬 시간을 저희가 좀 비워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받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